은총이를 빼앗긴 구하나가 어떻게 은총이를 잡고 입양시키며 진구와 맺어져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지 이야기해드립니다. 은총이와 헤어진 구하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갑작스럽게 떨어진 슬픔으로 몸은 야위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구하나에게 신박내 여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씨, 큰일 났어요. 은총이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밤에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던 구하나는 아픈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은총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은총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애끓는 구하나의 외침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냉혈한과도 같은 신여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구하나를 쏘아보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감히 내 손주를 만나겠다고? 주제도 모르고 까불기는. 신여진의 차가운 거절에 구하나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구하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황진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여진 회장을 아동 유괴죄로 신고합니다. 은총이를 강제로 데려가 감금하고 있어요. 애끓는 구하나의 외침은 메아리처럼 텅 빈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했습니다. 경찰은 신여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의사는 은총이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한 채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손자 일인데 좋게 넘어가시죠. 절망에 빠진 구하나는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법도 권력도 그 무엇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은총이를 되찾을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절망에 빠진 은총이는 점점 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은총이의 작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은 결국 은총이의 육체마저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은총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은총아, 은총아. 신여진의 절규가 차갑게 식어버린 은총이의 귓가에 닿았지만 은총이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위중한 상태를 뒤늦게 깨달은 신여진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은총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 은총이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은총이를 살려야 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은총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야. 은총이를. 제발 은총이를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한 구하나의 품에 안긴 은총이는 거짓말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순수한 동심을 되찾았습니다. 구하나의 사랑과 헌신은 은총이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총이는 구하나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모랑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구하나는 은총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모도 은총이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아프지 말고 항상 이모 곁에 있어줘. 은총이는 구하나의 품 안에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사랑은 은총이에게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신여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은총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은총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와 구하나를 떼어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로 인해 은총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와 구하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입양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은총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냉대와 모진 말들, 가짜 딸로 속여 이용하려 했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을 용서하고 은총이의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은총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은총이가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싶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나야, 그동안 은총을 키워준 보답으로 혜성그룹을 너에게 상속해주고 싶다. 내 수양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은총이 엄마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내 곁에도 있어주면 좋겠어. 신여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구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양부모님을 죽인 원수였고 용서하기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총이를 향한 신여진의 진심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수양딸이 되어도 될까요? 저는 구하로 자라왔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은총이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자신의 수양딸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혜성그룹의 상속을 구하나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나는 구하로 자라온 자신의 삶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은총이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수양딸이 되어 은총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신여진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윤세영과의 결혼을 단호히 거부하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세영씨,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얼어붙은 듯 차가운 회장실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임신 8주라는 윤세영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황진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구씨, 우리 아이는 어쩌란 말이에요. 황진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요. 하지만 윤세영 씨와 결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윤세영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윤세영은 마지막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진구에게 말했습니다. 큰 어머니가 진구 씨가 저와 결혼하면 혜성그룹을 상속해 주신다고 했어요. 제발 결혼해 주세요. 윤세영은 진구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세영은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구하나 때문인가요? 진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구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싫어져서 말했습니다. 사실 진구는 가짜 유진을 들통나게 한 그 주범이 최명지와 윤세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구의 심장은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세영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고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따뜻하고 순수한 구하나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총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의 구하나. 그녀는 진구의 메마른 심장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구와 하나의 인연은 어릴 때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구는 우연히 구하나가 양엄마에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양엄마의 손찌검이 어린 구하나에게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앙상한 팔목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손길. 고통에 일그러진 하나의 얼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진구는 망설일 틈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이 끔찍한 폭력을 멈춰야만 해.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양엄마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진구는 용기를 내어 양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찍은 동영상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진구는 촬영된 영상을 양엄마에게 보여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양엄마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엄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양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팠지? 진구는 가만히 하나의 뺨을 감쌌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뺨, 붓게 부어오른 상처, 붓게 담은 입술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하나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어린 진구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진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씩씩하게 울음을 참는 하나의 모습, 자신을 향해 보내는 가냘픈 미소, 그 모든 것이 진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일 이후 진구는 하나에게 작고 예쁜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성 투어에서 운명처럼 구하나와 재회했을 때 하나가 보관하고 있는 낡은 팔찌를 발견한 순간 진구의 뇌리에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남자친구에게 받은 거라고? 진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친구가 자신이었음을 알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소중한 물건이랍니다. 하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팔찌를 선물하며 수줍게 웃던 어린 시절의 진구. 그리고 그 팔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현재의 구하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진구는 구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의 휴대폰으로 은총이가 장난삼아 진구에게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 진구는 기뻤습니다. 하나 씨가 나를 보고 싶어 하다니. 웬일이야. 윤세영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심장이 뜨거워지는 설렘, 전율이 흐르는 짜릿함. 그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몇 분 후 하나에게서 은총이 이 잘못 보낸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그 설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내가 구하나한테 제대로 꽂혔구나. 진구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 그녀는 진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운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짜 윤유진 사건이 터지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진구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심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하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널 속여서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을 용서해줘. 진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을 전하는 순간 진구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고백해버렸습니다. 하나야, 사실은 널 사랑해. 언제부터인가 널 좋아했어. 하나는 분노에 차 있는 상태였기에 진구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닥쳐. 지금 나를 또다시 속이려는 거야? 그녀는 진구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야, 내 진심을 믿어줘. 나는 구하나 너 자체를 사랑해. 진구의 눈빛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구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진구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구와 하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